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이제 처음 일을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좀 남자 여자 좀 틀립니다. 특히 이제 중개업소는요. 남녀 불평등 불공평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여자가 왕입니다. 일하기도 되게 구하는 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되는지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하면서 제 있는 경험담을 또 들려드리면서 가시는 길을 제 지름길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첫걸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란 직업을 만약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걸게 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개업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거를 각오하고 마음 먹으셨다면은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부동산은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로 가는지 완전히 확연히 틀립니다. 따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깊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요. 없어도 부동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증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단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셔서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자격증을 그러니까 거는 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부동산에 종사하신다고 하면은 자격증을 따시는 게 전 좀 낫다고 더 봅니다. 그게 더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갈수록 더 자격증을 더 쳐다보고요. 필요를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자 여자 엄청나게 차별받습니다. 일자리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더 좋은 조건 더 많이 받고요. 왜냐면 사무실 남자분이 보통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비율로 따지면 아직도 남성분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을 많이 구합니다. 남성분들이요. 왜냐면 남자가 못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요. 청년과 40대 이상은 조금 잘렸는데요. 일자리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좀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이에 맞게 또 일하는 거를 또 있고, 손님들이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을 보실게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 남자도 조금 틀려요. 이제 자격증 따신 분들은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우리 말대로 좀 범위가 좀 넓고요. 구할 때도 없는 사람, 요즘은 좀 없는 사람도 많이 구하긴 하는데,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또 소속 공인 중에서 많이 갈구하는 편입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 전문성을 더 많이 찾기는 해요. 20대, 30대 초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보통 처음에 배우실 때, 원룸을 많이 좀 가시던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좀 가십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처음 부동산을 운영을 할 때도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배울 때 만약 사고가 안 터지는 걸 배우려면요, 오피스텔 아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여자분이나 남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이거는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 사람을 원하니까요. 나이가 드시면 잘 안 구해요. 동네 장사 말고는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남자들도 20, 30대를 많이 구합니다. 젊으니까. 아파트는 20대보다 이제 30대 넘어가면 이제 일을 좀 많이 구해요. 왜냐면은 이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하면은 집을 구하러 올 때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들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20대 분들이 요즘은 부동산 보면은 이제 취직도 이제 좀 덜 되다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 나이가 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격증 따신 분들은 맨 처음에 어렸을 때 20대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위주로 보통 다 그렇게 다 구할 거예요. 맨 처음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증이 이제 없는 분도 금방 설명드리겠지만은 20대는 일단 원룸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계약을 많이 써보면서 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나이가 이제 30 좀 넘어가면서 이제 아파트나 이제 매매, 그러니까 뭐 상가 이런 건물 같은 거 매매도 하려면은 20대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그 신뢰감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은 하시겠지만 보통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30대 좀 넘어가면 자격증 있는 분이나 없는 분도 아파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음 일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일하셔도 충분합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도요. 자격증 없는 분들은 원룸 오피스텔 보통 있는 분들은 잘 안 가요. 그냥 이쪽에 또 그렇게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원룸하고 오피스텔은 그냥 집하고 브리핑만 하면 돼요. 크게 없어요. 뭐 법적으로 뭔가 이런 그 법률적으로 용어 같은 거는 내가 몰라도 어차피 그 사무실 사장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뭐 등기부 등본부터 해가지고 오피셜가 살 때 매매 같은 거 할 때 뭐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줘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 있는 분들은 30대 좀 넘어가면 아파트를 좀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해놓으시고요. 자격증 따놓고 공부 안 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다 까먹지만은 다 자기 전문 지식이 자기가 밥벌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밖에 잘 몰라요. 원룸만 원룸만 알고요. 오피스는 오피스밖에 몰라요. 아파트 가면 아파트밖에 모르고 재개발 가면 재개발 쪽밖에 모르고 그게 아니라 두루두루 미리 공부를 좀 해두신 게 나중에 더 내가 에버리지 높게 더 멀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일을 할 때 굳이 아파트까지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부족하다면 30대 넘어가면서 계속 내가 이 부동산 해야 되겠다면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아파트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도 자격증 없어도 아파트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굳이 내가 오늘은 말씀드린 건 처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가셨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자격증 있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거기 자격증 걸고 부동산 업소로 개업하고 싶잖아요. 그럼 두루루 경험을 해야 됩니다. 20대 원룸 오피스를 경험했으면은 딱 30 될 때쯤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바로 아파트나 상가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30대 중반에 40대입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자격증 입문을 떠나서 그러니까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나이엔 30대 중반이나 40대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처음에 그 원룸에는 사람들이 많이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배우기도 좋아요. 오피스텔이나 보통 이거는 크게 제가 아까 여기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이렇게 등기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고요. 나중에 부동산 차릴 때도 이쪽에서 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나 사무실도 많이 구해요. 직원들을 처음에 우리가 제가 말했던 중개업소 일하는 때는요. 상가도 있고 사무실은 요즘 뭐 지식산업센터도 많으니까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구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가셔서 배워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남자는 사람들을 많이 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많이 제한적일 갈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다 구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중개업을 시작한다면은 이 나이 때는 이런 식으로 출발하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 나중에 나도 차려야 되니까 이거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변에 사무실도 있고 면 딱 적당합니다. 이런 데가 보통 이런 20대는 이런 데 잘 안 구해요. 이제 30대 40대 구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나 40대인데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상가 사무실에서 많이 구해요. 뭐 강남도 그렇고요. 뭐 홍대, 뭐 건대, 뭐 신림동, 뭐 종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건물도 있어요. 건물 매매도 좀 이것도 제가 안 해본 쪽 거기 부동산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일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30, 40대보다는 좀 넘어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부동산의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래도 하고 하려면은 건물 같은 거 1년에 하나 두 건 낼까 말까예요. 그럴 거면은 상가 사무실 운이 좋으면은 또 맛을 보고 싶다. 그러면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좀 구할 수는 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요. 근데 40대 넘어가면 거의 안 구해요.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차리셔서 하셔야 돼요. 경험이 없어도.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상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주위에 어차피 거기서 다른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견눈질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안 구해요. 남자는. 거기 협회 사이트나 딴데 공인중개사 구하는 거 보시면 알 겁니다. 상가 사무실도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것도 뭐 어차피 20대에서는 이게 상가 사무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나이에 맞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런 거 어디로 그 갈잡이를 저기 길잡이가 좀 헷갈리다고 하면은 제가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일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50대 넘어가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안 구하거든요, 거의. 자기가 본인이 직접 차리셔야 돼요. 잘 안 구해요. 50대 넘어가면요. 그럴 때는 좀 싸게 아파트 쪽으로 이제 가시던가 권리금 좀 주시고요. 아니면은 그죠, 아파트 같이 상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요. 이제 사무실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토지나 경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50대 넘어가서 첫 부동산을 경험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을 하면서 가게도 팔아본 적도 있고 뭐 사러 간 적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팔 수도 있었던 적도 있어요. 조금 더 바꾼데 저는 처음 부동산 하신다고 하길래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일 그냥 일단은 경험이 없으면 부동산 경험이 없으면 계약서 쓸 때 힘들거든요. 처음에 그냥 아파트나 오피스텔 있는 이쪽은 분석하기가 좋으니까 여기 가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런 내용에서 한번 또 올릴게요. 50대 이상 가시면 조금 부동산 일을 할 때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주위에 중개업을 하신 분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중개업을 하시거든요. 뭐 저기 은행 쪽 뭐 저기 그 지점장이나 뭐 출신들이 이제 왜냐 부동산하고 밀접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건 충분히 그 경험하신 분과 의논을 하신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50대 이상 자격증이 없으시다. 아이고 잠시만요. 없으시다. 거의 가실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한다면은 상가 토지 경매인데요. 이 상가 중에서 건물도 있습니다. 큰 거. 그러니까 큰 거 굵직굵직하게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만 합니다. 그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 위에 뭐 사무실도 그래도 구한 데도 있겠지만 여기는 거의 못합니다. 안 구해요. 본인이 직접 차리셔야 돼요.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데 그냥 일을 먼저 배우고 싶다. 있어도 배우고 싶다 하면은 좀 이 아파트는 쪽에서 들어가기 좀 쉽지가 않아요. 배울 수 있는 곳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3, 40대 중반도 토지 경매는 배울 수 있는데 그래도 구하는 건 더 조금 더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내가 그냥 아예 어차피 사람 안 구한다고 하면은 그냥 경매로 가시고 아니면 토지로 지방에 가시던가 이거는 좀 그래도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니까 처음에 하신다면은 상가 쪽으로 찾아보시면 구해요. 왜냐면 자리는 있거든요. 계속 찾다 보면요. 사람 자기 입맛에 간 데만 가고 싶거든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남자들이 좀 일자리가 구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딱 구별이 나요. 20대는 조금 젊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저기 색깔로 한 거고요. 30살 때는 조금 중간 맛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일자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50대는 넘어가면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는.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갈 데가 별로 없어요. 큰 굵직굵직하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데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라도 조금 일찍 시작한 게 부동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보시면 완전 여자하고 남자하고 완전히 틀리죠.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건 확실히 느낍니다. 근데 이 남자분들도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나 이런 큰 건수가 들어갈 때는요. 보통 그 쩐주들이나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분보다 남성들을 좀 더 선호들을 해요. 그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분들이 뭐 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돈을 정말 잘하신 분은 정말 잘하신 여성분은 뭐 이런 그는 아닌데 보통 이런 거를 여성분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편적으로. 근데 정말 그 돈이 있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좀 40대나 후반에서 50대 초반, 40대에서 50대 분들, 50대까지 해서 뭐 그 위에까지 해가지고 큰 거 계약할 때는 그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계약을 해요. 다 거기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보편적인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뭐,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고 유리한 건지, 초짜도 이제 틀리니까, 이제 중간쯤 가면 또 어떻게,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제 얘기 안 들어서 알겠지만은, 일단 처음 시작한 분들이 참 힘들거든요. 어떤 형태로 받으셔야지 좀 유리한 건지,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을 한번 또 잡을게요. 부동산은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일을 배우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수를 잘 만나셔야 돼요. 사수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똑같이 돼요. 이게 개벌은 남번 준다고요. 똑같이 배워요. 정말 사수 잘 만나셔야 되고요. 또 부동산은 같은 중개업소가 그 최고의 고객입니다. 근처 일을 하시게 되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랑 많이 친해 놓으시고 저는 그걸 항상 일을 할 때 중개업을 배우러 온 친구들한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개업소의 최고의 고객은 중개업자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개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중개업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절대 그 돈 한 푼 때문에 앞만 보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게 됩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애기가 고개를 숙이면 다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앞자는만 속이면 넘어가는 줄 알잖아요. 다 알게 돼요. 진짜 이게 오묘한 게 부동산은 다 알게 됩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자기만 몰라요. 속인 사람만. 그러니까 항상 이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끼리 알거든요. 중개업자가 최고의 고객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중개업자는 속이지 말고 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양식껏 일을 하시면은 언젠가 당신은 최고의 중개업자가 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좋은 뉴스가 되었다고 하면 좋은 정보가 되었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지식이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